안녕하세요. 얼리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코인 고인물들도 모르는 비상장 코인의 세계 5만 배 상승 코인의 비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을 찍는 목적부터 이야기 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의 비중을 실어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때 이야기 드린 사례에서 투자자들은 약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수십억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억 정도의 비중을 실지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수익률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한 사람이 10배만 오르면 된다면 100만 원만 투자한 사람은 1000배가 올라야 10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다른 수익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남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 남다른 방법이 바로 비상장 코인이라는 것이고요. 비상장 코인과 관련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올해 초 굉장히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페라는 민 코인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 2023년 4월부터 가격이 표시되기 시작해서 이때 기준으로도 약 100배가량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가격이 표시되기 이전에도 비상장 코인의 형태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투자한 투자자 중에는 무려 5만 배라는 수익률을 얻으신 분도 있었는데요. 이 5만 배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냐 하면요. 이분이 실제로 30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3주 만에 150억이라는 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 수강생분 중에는 갈라라는 게임 관련 코인에 투자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 1월까지만 해도 1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갈라 코인. 지금은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유니스왑 등 탈중앙화 거래소 및 비트로와 같은 비주류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000원 가까이 오르면서 1년 만에 1000배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나타내었습니다. 1000배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냐 하면요.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어도 10억이 되는 그런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상장 코인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제가 책에서 강의에서 수차례 강조드렸던 초기 시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정의하는 초기 시장을 찾는 법 두 가지는 타이밍 관점과 공급 프로세스 관점이 있습니다. 공급 프로세스라고 하면 건물이 아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땅을 사야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이밍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비상장 주식으로 사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상장 주식 혹은 땅이 초기 시장에 해당되는 투자인 것입니다. 이렇듯 초기 시장에서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인데요. 초기 시장으로 갈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시장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이 잘 되었을 때는 초기 시장이 아닐 때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투자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투자도 안 하시면서 막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정말 이해가 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가능성에 투자해 보시라는 관점인데요. 여기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잃어도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30만 원, 100만 원 투자한다고 내 인생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혹시 벌게 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투자.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 100만 원 던져놨는데 이게 150억 되고 10억 되면 어때요? 인생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가능성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거래소의 종류인데요. 많은 분들이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 하시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것을 공부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 삼성증권, 키움증권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장되기 이전의 주식들이 거래되는 비상장 거래소도 있습니다. 증권플러스가 그 예이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업비트를 만든 두나무의 경우도 현재 비상장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증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업비트, 바이낸스와 같은 중앙화 거래소이고요.
한편 주식에서 비상장 거래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유니스왑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유형의 거래소로 주식과 코인 시장에 공통적으로 있는 현물 거래소 그리고 선물 거래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선물 거래가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들은 현물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들은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거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낯선 개념인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탈중앙화 거래소는 기존 금융시장에서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거래소라고 하면 중앙에 통제를 하는 어떤 주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들이 거래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이익을 취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 드린 그런 거래 중간에 존재하는 주체가 없는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빼가는 수수료들이 훨씬 줄어들어서 사용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단점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앙화 거래소보다 좀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간에 주체가 없다 보니까 책임 관점에서 조금 더 위험하다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뒤에 스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유니스왑, 케이크스왑, 스시스왑 이런 것들이 다 탈중앙화 거래소들의 이름입니다. 좀 더 많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익스체인지를 누르시면 스팟이라는 것이 현물 거래소, 데리프티브스라는 게 선물 거래소, 그리고 덱스라는 게 탈중앙화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면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탈중앙화 거래소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현재 거래량 기준으로 1위인 탈중앙화 거래소는 DYDX 거래소입니다. 또한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의 이름은 코인의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거래소가 잘 될수록 코인의 가격도 같이 상승하므로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찾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코인을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그 결과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켓이라는 걸 누르시면 이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라는 대형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된 경우인데 그 이전에는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만 구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은요. 앞서 말씀드린 탈중앙화 거래소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인데요. 가령 탈중앙화 거래소 중 하나인 유니스왑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유니스왑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의 라운치 앱을 누르시면 이렇게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택 가능한 코인을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코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밈 코인 같은 경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는 방법인데요. 준비물은 메타마스크라는 개인 지갑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 거래하실 때는 내 개인 지갑이 아니라 업비트나 바이낸스의 지갑을 빌려서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을 쓰셔야 내 코인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메타마스크라고 하면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처럼 메타마스크도 일종의 하나의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업비트나 바이낸스 등 본인의 코인이 있는 곳에서 이 메타마스크로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메타마스크로 이더리움을 보내셨다면 유니스왑에 이더리움이 표시가 될 텐데요. 이거를 본인이 원하는 비상장 코인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장 코인의 경우 대부분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메타마스크에 잘 보관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메타마스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코인을 주고받을 때 또 주의하실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실전 영상은 따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등에서 비상장 코인을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점인데요.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한 군데에 몰빵하시기보다는 몇 개 코인에 분산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막 급등할 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많이 떨어질 때 그때 매수하시기를 역시나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주 소액 투자로 드라마틱한 기회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